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오는 중국어가 아니고요.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 집권화된 그런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분산된 중앙에서 벗어난 그런 분산된 자율적인 조직으로 형성된 어떤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AC라는 개념이 먼저 나온 것은 이거 이제 무엇이냐면 비트쉐어 이오스의 창업자인 댄 라이머가 본인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최초로 DAC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DAC는 지금의 다오와 유사한데 당시에는 Decentralized Autonomous Company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이후에 약 2년 동안 큰 성과가 없다가 2016년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 DAC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활용하면 완벽한 그런 관리 가능한 조직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하면서 다오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으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과 어떤 상통하는 조직으로 다오가 출범이 되었고, 다오는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벤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자료는 구글을 통해서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해시넷, 또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코박, 블록체인 투데이 등에서 자료를 서치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 블록체인계의 제왕의 왕자에 앉아있죠. 그 이더리움 창시자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아주 똑똑하다고 합니다. 세계 수학 천재 프로그래머죠. 구글 서칭 하실 때 그 다오를 검색하시면 데이터 억세스 프로젝트라고도 검색이 되는데, 이것은 그 컴퓨팅 용어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블록체인의 다오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다오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선 다오는 민주주의 개념과 아주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참여자들이 각자 의사를 투표를 통해서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 투표의 결과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때만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판기와 같이 독립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커피 자판기에 전기가 무한대로 공급되고 그 안에 커피가 원료 제공이 무한대로 된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사람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없이 소비자는 동전만 넣으면 원하는 선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판기 하나가 완벽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오가 그렇습니다. 이 다오는 컴퓨터 코드와 프로그램으로 일단 관리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블록체인이 그렇듯이 다오도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이더스캔 등에 투명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아주 점이 많고요. 관리자가 없고 참여자가 다이렉트로 그 네트워크 합의 규칙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또한 경제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그 경제 토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다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익은 곧 구성원들의 이익이 됩니다.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오는 또 한편으로는 이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은 이 다오가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배포한 사람 당사자조차도 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배포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이윤의 어떤 그 할당량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참여자들에게 손해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참여자들이 나중에 커뮤니티에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포 이후에 이 프로토콜의 심각한 어떤 문제, 보안상의 문제, 에러, 혹은 어떤
해킹이 우려가 되는 어떤 그런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었다면 이 중간에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만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그래서 이 다오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았을 때 개방형 협업을 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개인과 기관은 서로 알거나 신뢰하지 않아도 그 협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알고리즘을 짤 때 당시에 그 컨셉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과 기관의 어떤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다오를 보다가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 익숙하지 않은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서 어떤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등등등 이런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여기에다가 토큰 거버넌스인 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운영되는 것들은 모두 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오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다오의 그런 그 개념은 사실 비트코인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오에서 비트코인이 나왔느냐 아니면 비트코인의 개념이 향후에 다오로 발전되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가리기 어려운 것처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중앙기관이 없이 단지 그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에 국한된다면, 다오는 이 거버넌스, 토큰 거버넌스, 어떤 분산형 벤처, 미디어 플랫폼 이런 것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다오를 하부에다가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오는 지금 시장에서 이미 1000개 이상 다양한 다오가 지금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메이커 다오가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그런 대출 프로토콜인데, 다오를 잘 모르시는 분, 메이커 다오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메이커 다오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달러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마치 그 이제 주택으로 따지자면 그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우리가 돈을, 현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이게 공개된 이후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 대출을 많이 발생시켜서 사실 이 블록체인의 어떤 시장이 커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이 외에도 유니스왑, 에이브, 컴파운드, 스시스왑 등 다양하게 많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생태계별로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베스트먼트, 프로토콜, 서비스,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하게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다오인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다오로 됐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다오는 사실 크리티컬한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양날의 검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장점이지만 단점일 수 있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 도중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만일에 에러나 버그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적 책임에서는 이 다오가 기능적으로 어떤 기업 그런 그 분산화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법인이나 일반 파트너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법적 지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향후에 미등록 증권의 어떤 불법 제공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거는 모든 코인이 그렇죠.
또한 이 스마트 계약 코드 혹은 스마트 컨트랙 코드 혹은 발행자가 나중에 이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를 삼을 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이 금전적인 문제가 오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떤 제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참가자 자체 그 각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해킹 사건은 그 이더리움에서 발생했는데요. 그 더 다오 코드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픈 소스라는 것은 인터넷 붐이 일 때 그때 월드 와이드 웹 www 그 소스는 오픈 소스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커들이 이 버그를 발견하고 이 버그를 통해서 더 다오의 구조를 복사해서 서브 다오를 만듭니다. 이 서브 다오를 통해서 이 자금 유출이 중단될 때까지 이 5천만 달러 이상의 이더를 훔쳐내는데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강 건너 그 불난 집에 불을 보듯이 이게 뻔히 이게 해킹이 되고 있는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 중간에 중지시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그것은 그 하드포크 이전에 그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돼서 그 에러를 수정한 이더리움이 지금의 이더리움이고요. 그때 그 에러 그 어떤 버그를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 다오 생태계가 앞으로 발전해 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거버넌스에 어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참여하면서 어떤 거버넌스 규칙 같은 것들이 이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위자를 이 거버넌스에서는 가장 유익한 결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면 다오는 이 어떤 당사자 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어떤 보통 그 커뮤니티를 본다면 채 몇 명만 모이지 않아도 그 당사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는 다 다르죠. 근데 이제 다오가 어떠한 생태계에 구축이 되었을 때 이 생태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참여자들은 많아지게 되고 그 참여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는 점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오를 최초에 설계하는 사람이 이 다오의 설계를 얼마나 이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것까지 염두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계획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다오는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서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세대 금융 서비스 또 IT 기업의 각종 그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아주 투명한 그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다오 구현이라는 것이 어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 혁명이 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사회적 그런 문제까지 다오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구현된다고 하면 어떤 사회의 대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오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오는 탈중앙화된 자율 시스템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일단 나왔고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리 비용, 그 가스비 같은 것이 제로 혹은 아주 저렴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관리 권한, 접근 이런 것들과 동시에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아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곳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알고 있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하드포크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 다오가 발전해 나가면서 큰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다시 그 보안의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는 궁극적으로 그 블록체인의 개념을 넘어서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구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주 혁신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 그 생태계가 앞으로 계속 구현될 텐데, 그런 그 생태계 내에서 이런 다오의 어떤 컨셉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오의 생태계가 어떠한 그 기관의 어떤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뭐 게임은 게임, 어떤 뭐 소셜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뭐 기타, 뭐 쇼핑, 뭐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 분야에서 각자 그 소규모의 어떤 다오들이 계속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NFT와 디파이를 또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는 메타버스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게 체인 간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주 투명하면서도 민주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태계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오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본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제가 이 본 슬라이드는 제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내용을 더 학습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것들은 다음에 보이시는 이런 참조들을 통하거나 구글 서칭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